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그때 6단원 완전 초반에 하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의 이동 방법을 세 가지 살펴봤는데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걸 잠깐 복습을 하고 그다음 맨 뒤에 그 활동 2번 있죠. 서술 2번 요 건축에서 이용되는 열의 이동 방법 네 가지 있는 거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한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복습부터 할게요. 사실 엄청 중요해. 진짜 중요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별을 막 몇 개를 치라고 했을 텐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는 전달 물질 먼저 볼게요. 고체에서 전달이 되는 건데 이웃에 있는 입자들이 입자들이 직접 연결 해가지고 직접 닿아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 고체에서 액체가 돼도 되고 일단 고체에서 잘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입자가 직접 움직여야 돼요. 근데 입자가 직접 움직이려면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고체는 입자가 가만히 있어서 진동운동만 하잖아요. 입자가 직접 움직이려면 고체는 아니고 액체나 기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얘네가 직접 움직이면서 옮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바람이 방 전체로 퍼지게 된다든지 뭐 보일러를 틀어놓으면은 좀 있으면 방안 전체가 따뜻해지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물을 끓일 때 냄비에 있는 물을 끓이면 전체적으로 다 물이 끓게 되죠. 위아래로 섞이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류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사예요. 복사는 그 열이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달이 되는 거라서 그 물체가 필요 없어요. 전달되는 물체가 필요 없고 뭐 빛이 있을 때 주로 전달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진공 상태에서도 당연히 전달이 됩니다. 태양빛을 맞고 있으면 따뜻해지죠. 열이 막 오르고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 했었는데 토스터기 같은 것도 복사에 의한 원리입니다. 닿지 않아도 가능하다. 진공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열의 이동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문장에서 하나씩 찾아야 돼. 아, 얘는 지금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구나. 아, 얘는 고체에서 전달되니까 이웃한 입자들이 이렇게 충돌을 여러 번 충돌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구나. 또는 얘는 액체나 기체니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서술 2번에서 찾아내 볼게요. 한옥의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네 가지 열의 이동 방식을 찾아주면 돼요. 네 가지 열의 이동 방식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열의 이동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냉난방을 한대요. 여기 보면 지붕이 나와요. 지붕의 외형을 보면 처마 끝이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햇빛이 내려지는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처마가 햇빛을 막아주면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햇빛을 막아준다라는 것은 햇빛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복사에 의한 열을 막아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집을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고도가 낮을 때는 이 처마 끝이 올라가 있잖아. 고도가 낮으면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되겠죠. 맞죠?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해서 실내가 따뜻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일 때, 겨울일 때. 여기 옆에 힌트가 좀 있었어요. 여름에 태양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처마 끝이 올라가 있으면 태양열이 닿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살짝 낮아지죠. 그래서 처마 끝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피해서 이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다. 이렇게. 그래서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처마의 일조량 조절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놨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열의 이동 방법을 고려한 것일까요? 처마를 길게 만든 것은 열의 이동 방법 중 복사에 대한 것을 고려한 거겠죠. 복사라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 우리가 직접 받는 태양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냉난방 방법 첫 번째 1번 붙여보자. 처마를 길게 하여 태양 복사열의 양을 조절하는 것.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태양 복사열의 양을 조절한다 또는 일조량을 조절한다 등등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열의 이동 방법 중 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한옥의 앞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뒷마당에 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대요.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앞마당은 공기가 온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 나무로 인해 그늘진 뒷마당의 공기는 온도가 낮아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대. 나무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시원해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죠. 이때 앞문과 뒷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앞마당으로 이동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이 시원해진다.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 뭡니까? 그쵸. 기체를 통해 이동하니까 이것은 대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어 마당과 마당 사이에 시원한 바람이 생기도록 바람을 유도했다. 이 방법은 바람, 즉 기체를 통해서 열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이니까 대류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 공기의 이동으로 이렇게 열을 전달해준다. 대류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문단 봅시다. 세 번째 문단. 또한 한옥에는 온돌을 설치하였다. 온돌을 설치했대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뜨거운 공기가 굴장 아래로 지나가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고 이때 뜨거운 공기에 있던 열이 이동해서 방바닥을 데운대요. 열이 이동해서 방바닥을 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열에 의해서 방 안에 공기를 데워 방 전체를 데우면서 난방을 한다. 사실 이 온돌은 불에 있는 열이 돌이랑 흙을 통해서 방바닥으로 전달되는 거잖아. 맞지? 또는 내 몸으로 전달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세 번째, 온돌을 설치하여 방바닥을 데운다. 이 정도 냉난방 방법, 전도의 방법을 사용한 난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종류씩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단열이죠, 단열. 여기 바로 나옵니다. 한옥에서 벽을 만들 때는 진흙과 짚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대요. 공기가 있으면 단열 효과 있거든. 우리가 쓰는 뽁뽁이도 사실 안에 공기잖아요. 그 동그란 비닐 안에는 공기가 꽉 차 있죠. 공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단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열이 방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겨울에는 방 안에 있는 열이 많이 못 빠져나가니까 따뜻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적어보자. 두꺼운 뭐라고 좀 될까? 진흙과 짚을 섞어 만든 이 벽을 통해서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높였다. 이 정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열의 이동 방법, 단열. 열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존재한다. 단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들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았을 텐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대류 전도? 요 정도? 복사가 좀 헷갈리려나? 사실 복사는 여기 힌트가 좀 너무 나와 있어가지고 원래는 어려울 테지만 힌트가 나와 있어서 쉬울 것 같고 대류나 전도 이걸 좀 잘 찾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